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청원 개시 열흘 만에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월 30일 오후 2시 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71만 명이 동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현재 접속 대기자 10,000명이 넘게 몰리고 있고 예상 대기 시간도 3시간이라고 나오는 등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름 아닌 청원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비스에 접속 대기 중이라는 이상한 팝업이 계속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강국인 대한민국 서비스는 동접자가 최대 몇만 명이 모여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기껏해야 몇만 명이 접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팝업 메시지를 띄우며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바일에서 비행 모드로 설정을 했다 풀고 접속하면은 바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PC에서 청원을 할 때 인터넷 연결을 끊었다 재연결을 하게 되면은 청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청원 수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방해 공작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는데요. 한편 이제부터 이렇게 국회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국회 청원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인증도 해야 되고 예. 어려워요. 예. 그래서 5만 넘기기가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네. 많은 분들이 청원해주고 있다는 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성남 민심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청원이 이제 5만을 넘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관련 상임위인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를 보내셨어요. 네. 이게 사실 탄핵을 발의해라라는 게 어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애매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탄핵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상임위는 또 법사위니까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아, 국회의장이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한 20일 정도인데 네.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네. 필요하면 대체 토론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해당 소위인 예. 청원 소위로 회부를 네. 합니다. 그러면 예. 청원 소위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청원 소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네. 접니다. 아니, 훅 들어오시니까 제가 예.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바로 질문하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청원소위 위원장이 접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청원소위를 어떻게 이제 운영할지 예. 지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청원소위에서 논의해서 이걸 네.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보내고 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결과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서 보고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청원들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청원들은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다가 임기 만료 폐기돼 왔거든요. 네. 아니면 비슷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면 청원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폐기가 되고 정리가 돼 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청원이 지금 이렇게 불이 붙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더 네. 적극적으로 네. 청원을 해주시고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중에 100만 넘기고 예. 막 200만, 300만, 1000만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때 100만이 넘는 순간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최대한 네. 조용히 바보인 척하면서 있으려고 했다가 지금 청원 소위원장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견제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국회법상 네. 청문회는요 예. 소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예. 청원 소위가 열리면 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 증인들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양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다양한 조사와 이런 증인 신문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죠. 적용이 됩니까?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그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무서운 힘을 국민들의 이 분노와 이 엄청나게 모이는 에너지들을 청원 소위에서 네. 저희가 그대로 표출하고 이 정권의 무도함을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실수록 점점 예. 청원 소위의 힘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윤석열 탄핵 청원 참여에 가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2017년에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했었습니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국민이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민심을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을 뿐인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을 듯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짐작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다른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